부동산 브리핑입니다.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12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지난해 8월에 2,474만 원과 비교해도 600만 원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가장 늦게 통과한 목동 11단지가 정비 계획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재건축 진행이 느리다고 평가받던 11단지가 사업 속도를 올리며 목동 전반적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실행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어붙은 건설 산업과 주택 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이 좀 맞물리면서 강남 3구를 비롯한 이 핵심 지역의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서울 핵심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일 뿐 그 외곽 지역으로는 퍼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3구 이 핵심 지역의 아파트값은 점점 오르고 그 외 지역은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황. 과연 이 시기에 나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인지 많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혼자 고민해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둡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고 훈훈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지난 2022년부터 꽁꽁 얼어붙은 시장이 이제 봄과 함께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파에 시달리는 지역도 많이 있지요. 그래도 어느 한 지역이라도 훈훈해진다면 다른 그런 기운이 서서히 넓게 퍼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대감이 없으면 되게 암울하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기대감 있는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좀 더 봄 기운 같이 어깨를 펴고 긍정적인 보이로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고민 많습니다. 전망도 궁금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팔아야 될지,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내 집 마련할지 너무도 궁금할 겁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 혼자 고민한다면 괜히 소가리만 하게 되죠.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확실한 답변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닝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이 내 집 마련 시기가 맞는지,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신 여러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어디든 바닷길을 지나고 한 1, 2년 지나면 항상 어이쿠야 나도 그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 돈이면 사고도 남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시장이 꼭 도래하게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부분과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내 집 마련을 지금 빨리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좀 늦춰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늘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고민할 때 2025년 내년 26년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늘 또 10년 후에 가면은 30년 전망, 31년 전망 어떤 물어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요 강의만 듣고 난다면은 25년과 26년 어떤 스탠스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투자할 건지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미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과거에 20명, 30명 오는 게 아니고요. 50명, 80명 오는 그런 겁니다. 그거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보는 시장에서 느끼는 심리는요.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고 이제는 무언가 행동,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마음먹은 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서울은 정말로 인건비 많이 올랐고 원자재값 올랐고 건축비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오른 것들이 내년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5년 지나면 건축비, 공인건비 내려가지 않습니다. 10년 가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꾸준히 오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공사비가 가장 싸다고. 그렇다면 이 공사비가 더 오르기 이전에 무언가 나도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 나도 투자에 들어가겠다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이론적인 것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에서 어떤 액션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동산 2차 폭락,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오히려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시기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뜻이 뭐죠? 이거 근거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2차 폭락 온다. 2차 하락 온다. 엄청난 하락 시장 온다.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위안되죠. 마치 이 2차 폭락한다고 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감지덕지하게 좋아요 누르시죠. 그건 가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제 반대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 있는 얘기. 이제는 안정기고 이제는 상승한다. 이 택 있는 근거 있는 얘기들도 들으셔야 될 때가 됩니다. 이 택도 없는 2차 폭락 얘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 화폐 가치는 지금 떨어져 있고 금값 한돈이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내가 금값 요즘 애기 돌잔치에 금반지를 안 가지고 가다 보니까 금 한돈값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금 한돈 2017년, 2018년 사이에 금 한돈 값이 18만 원, 17만 원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 2025년 지금 이 3월에 들어와서 금 한돈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살 때는요 58만 원이고요. 팔 때 55만 원. 한돈에 55만 원입니다. 근본이 화폐 시장은 아니지만 아직도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은 우리 화폐 가치의 기준, 저울질하는 표준이 될 수 있거든요. 금 한돈이 2.5배가 더 올랐어요. 그렇다면 화폐 가치는 그만큼 하락한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 모아서 현금 갖고 있으시라고요. 현금 갖고 은행에 저장해 두십시오. 또 5년 지나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그 돈이 과연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돈에 대한 규모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요,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집 마려고 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냉장고에 들어있습니다. 냉장고에. 수요가 냉장고에 들어있거든요. 어떤 냉장고? 부동산 규제라는, 대출 규제라는 그런 냉장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냉장고 열리고 눈 녹으면 그 수요 바로 나옵니다. 이 수요는요, 얼음처럼 북극이나 남극처럼 꽁꽁 얼렸다가 얼리는데 녹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제도 하나만 바뀌어도 다음날 돌아서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바로 훈훈해지고 바로 따뜻해지고 녹아내리는, 그렇게 되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말 하락론자들, 폭락론자 많은 이 시기에 옥석 가려서 좋은 위치에 무조건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과거 2022, 23 무조건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위치 좋은 지역 선택하셔서 지금이 그나마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폐 가치 하락이 너무 많이 진화됐다는 것만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화폐도 발행 좀 덜 하고 물가 안정돼서 내가 적금 부은 3년 동안 500만 원, 1000만 원 적금 부은 게 정말 가치 있는 나라가 돼도 되기를 늘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여러분의 투자 심리, 수요를 냉장고에 집어넣은 이 상황이 뭘까요? 첫 번째, 취득세 중과세. 내 집 하나 있고 집 갈아타려고 하면 집을 팔지 않는 이상은 좋은 지역, 규제 지역은 8.4% 내야 되죠. 2주택자는 12.4%, 12배를 내야 됩니다. 다행히 비규제 지역은 하나 더 사도 1.3% 기본세율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주택들의 수요를 그나마 잠재워 놓는 게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중과세 많이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중과세가 있고 종부세, 재산세를 냈는데 이 재산세를 갖다가 종부세로 바꾸어서 지방세였던 것을 국세로 바꿔서 이중 과세입니다. 이거 위헌적인 과세입니다. 왜 잡았을까요? 결국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냉장고 속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생활자금은 대출 받아주는데 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 제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LTV, 주택담보대출만이라도 그것도 규제인데 LTV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LTV 60%,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DSR, 자기 총부채 상환 비율, 소득이 있는 곳에 대출을 해줘라. 그래서 1차도 아니고 2차 스트레스 DSR 정해가지고 연봉 5, 6천 받아도 2, 3억 받기가 힘든 그런 DSR 규제입니다. 은행 지금 난리 났죠. 돈 버느라고. 20억짜리 좋은 담보가치 있는 걸 LTV도 아니고 DSR 규제해서 대출 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안전한 대출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경매가 들어가든 뭐하든 은행에 갖고 있는 대출 이자 및 원금은 완전히 뽑기에 좋죠. 그래서 정말 좋은 지금 현재 은행이 정말로 좋은 돈 버는 시기, 이런 그런 시기죠. 거기에다 대고 또 고금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금리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 기준 금리 0.25%에서 지금 3%대입니다. 무려 열 몇 배가 올랐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 연끌했던 분들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고금리 상황, 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지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높아서 시장 경제가 좀 어려우니 금리를 낮추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나라 경제보다 큽니까? 정말 강남에 있는 정말 마용성 여기만 부동산입니까? 수도권도 부동산이고 지방도 부동산이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고금리 반드시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재건축 규제 가장 큰 게 뭐지요?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낡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익이 발생된다면 입주할 때 팔지도 않은 미발생 실현 이익을 갖다가 이익을 계산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내야 되죠. 그러니까 재건축 가지 않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또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열죽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좋은 아파트 찾아가겠죠. 그리고 불안한 국내 정치, 지금 정치상 탄핵 정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심리, 이 투자 심리가 나오겠어요. 불안해서 역시 냉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정세,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관세 전략, 중국과의 무역 전쟁,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 이스라엘 전쟁, 지금 현재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혼란이 큰 것은 경제 상황의 심리는 바닥이라는 겁니다. 혼란이 더 크진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심리가 너무 혼란이 커서 이게 혼란이 너무 오래 사람들이 둔화돼 있어요. 이제 둔화돼 있기 때문에 이 심리가 바닥 심리가 서서히 이제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뀌는 시기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냉장고 수요 억제 정책이 결국은 거래를 감소시키죠. 거래를 감소시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 하락합니다. 거래량이 있어야 되죠. 수요는 지금 냉장고에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 급한 돈 사업 자금 받고 애들 결혼 자금 내서 팔려고 살 사람이 없죠. 당연히 싸게 팔죠.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거래 감소가 일어나죠. 거래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죠. 거래 감소하게 되면 취득세, 재산세, 재산세는 받는 거지만 지방세, 취득세, 국세, 양도세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세수가 줄어들고 지자체도 세수가 줄어들으니까 세수 부족으로 예산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임금, 지금 현재 고달러, 그 다음에 고이자, 고금리 이런 부분 때는 여러 가지 삼고사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냉장고 정책에서 이제는 서서히 냉장고를 문을 열고 서서히 양적 규제보다는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를 완화시키고 거래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게 정말로 부동산 거래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더 힘들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2차 폭락이 와야 된다면 더 많은 규제와 더운 걸로 눌러야 되는데 that's enough. 이제 이 정도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도 활성화 돌아가게 해주려면 규제 줄어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없애고 원래대로 기본세율로 정하게 되고 종부세, 중과세 이거 한시적으로라도 줄여야 되고 다주택자 대출 이거 좀 자유롭게 해서 대출 규제 풀어야 되고 대출 제한하고 있는 DSR 이제 제한 많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LTV가 좋으면 DSR 지금 현재 연봉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금리 상황 좀 내려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는 서서히 시장이 좋아지는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만약에 더 이 규제를 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둔화된 이러한 상황이 둔화된 더 규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합 내지 위치가 좋은 지역 인기가 선호도가 높은 강남 같은 지역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겠고 그 여파로 서서히 마용성 서울 주요 지역 그리고 서울 강북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서울 인근의 주요 수도권 지역들은 가격이 상승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금도 되는데 더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살려고 할 때 만약에 냉장고 규제라는 냉장고 문이 열렸을 때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서 있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매물은 많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몇 개의 매물이 사라지면 매도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올려서 내놓은 일이 벌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도 풀리지도 않고 더 이상 규제가 강화되지도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합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더 떨어질 게 없는 시장이다. 이미 안 팔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부동산 규제에 둔화돼 있다. 그리고 급해서 팔 사람 정도는 어느 정도 팔았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보합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13년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미국발 모기지론이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세계의 거품들이 꺼졌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3년 바닥을 치고 전세값 오르고 그 다음에 아파트값 오르고 갭 투자 성행하고 전세값 이자 내리고 대출 막 해주다 보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21년 정점을 끽 찍고 엄청난 규제 가중되고 하면서 결국은 2022년 무려 30에서 4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부터 바닥 다지고 좋은 지역들은 오르고 여전히 안 좋은 지역들은 꽁꽁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어디든 보면 가격이 내려간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 더 이상 2차 폭락을 향하는 모습은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출받은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전세를 놔서든 대출을 자기가 돈을 벌어서 대출 이자를 갚고 있던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생겼다. 경쟁력이라는 건 유지 능력이 생겼다. 유지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은 버틸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싸게 시장에다 퍼붓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분양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역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서울에 지금 미분양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아주 1층에 썩은 이상한 거겠지만 없다라는 거죠. 서울의 2025년 올해 공급량이 17,000에서 19,000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공급량이. 그러면 내년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값 상승이 눈에 볼보듯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막고 있기 때문에 월세 눈에 띄게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 시장은 서서히 기우는 태양이라고 한다면 월세 시장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월세를 동남아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월세를 월급 받아서 월세를 주거 비용으로 월세 비용으로 나가는 게 많아지겠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월세가 낮은 편입니다. 소득 대비 월세가 낮다. 이건 전세가 완충작용을 해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전세가 사라지고 서서히 없어진다면 누가 힘들어요? 월급쟁이가 힘들고 서민들이 힘드는 거죠. 월세가 높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가 가격 상승합니다. 그리고 전세 내후년부터는 이제 전세 금액 3억 넘어 좀 금액이 높아지면 여기 절세를 월세로 다시 전환해가지고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지요? 결국은 집주인에게 갑니까? 아니죠. 월세를 내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고 전세 가격 오르면 매매가하고 갭 줄어들면 또 갭 투자가 늘어나겠죠. 반드시 이게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건 법으로 막고 규제를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60, 50 드신 분들은 과거 회상해 보시고 한번 파노라마처럼 해보십시오. 규제로 부동산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어느 시장만큼은 돌아가게 해줘야 되고 유동성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큰 경제가 돌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5년에서 2030년까지는 가격 상승기로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보통 15년에서 20년에서 대세 하락과 대세 상승은 2번 정도 오는데 그 대세 이 20년대에 두 번째 대세 상승기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세 하락기는 2031년에서 32년부터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 제도로 인해서 발생된 그래프고 순수하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신문을 보고 공부를 할 텐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종부세 중과세를 없애면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를 없애면 또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가격 상승되겠구나.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면 가격이 내려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침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시장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짧은 강의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이따가 안내하는 세미나에 오셔서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닥에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오른다면 많이 오를 거니까 지금을 부동산 내 집 마련의 안정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21년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기였구나 거꾸로 역발상을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인지 그동안 좀 고민하셨다면 그 요인들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럼 어디에 어느 지역에 내가 내 집 마련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언제든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무료 세미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대표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요즘 너무 많이 오시는 분들 오시는데 지난주와 내용을 같이 할 테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분들이 좀 오셔서 새롭게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명밖에 안 되니까 미리 좀 선착순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면 다음 주도 똑같은 내용 할 테니까 미리 좀 예약을 해놨다가 그 다음 주 숫자가 너무 많으면 넘겨서 다음 주에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심층적이고 심화적인 말씀으로 2025년에서 2030년에 흘러갈 부동산 전망을 가지고 세미나를 운영할까 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50명, 그러니까 50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서 부동산도 이제는 화랑기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도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하남 덕풍동에요. 네,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34평. 네, 그거하고 또 같은 하남의 신장동에 네, 현대 백조 아파트, 백조 현대 아파트 네, 22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두 채를 매도해가지고요. 강동구 고덕동에 네. GS 자이 아파트로 옮기고 싶은데 어떨까 아. 하고요. 그럼 지금 거주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여기 34평 더샵. 하남 덕풍동에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 34평에 거주하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시고 또 네네. 하나는 하남 신장동에 백조 현대 네. 아파트를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네.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팔아버리고 말씀 주신 네네. 대로 강동 고덕 자이 아파트로 좀 이사를 가보면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덕풍동에 갖고 있다가 신장도 갖고 있다가 두 개 갖고 있는데 고덕도 한 개만도 못하니까 마음이 좀 상하시죠? 그건 아니고 두 채가 이제 저기 신경쓰기가 세입자가 요번에 이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네. 이 기회에 어떻게 두 개를 그냥 합쳐버릴까 하고요. 그래요? 네.
부동산을 주거 개념하고 네. 투자 개념으로 보면 좋은데요. 네네. 주거하고 투자를 보면 되는데 네. 투자를 할 때는요. 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이렇게 많을수록 투자는 너무 좋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렇게 주거를 만약 한다면은요. 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네. 살다 보면 남들 1억 오를 때 나 3억 오르면 좋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은 이 네. 하남에 이 신장동 이쪽에 두 채를 투자를 하셨어요. 네네. 하나는 주거용으로는 만족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는 투자용으로 탔는데 이 네. 돈으로 차라리 서울에 아무데나 재개발을 샀더라도 얘보다는 더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왜 이런 투자를 했느냐? 네. 투자를 잘 못하는 하수들은 아파트만 좋아해요. 네. 아파트만 좋아해서 또 아파트 사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 하나 살 때는 좋은데 네. 아파트 두 개 갖고 있을 때부터 아파요. 그래서 네. 아파트예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네. 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에 가셔서 서울 지역에 가셔서 네. 이 아파트를 팔고 재개발을 투자해 놨더라면 네. 지금 재개발 팔아도 여기 곧 자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현재 자이는 네. 앞으로 오를 지역입니다. 하남보다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죠? 여기에 엄청난 업무 시설이 들어와요. 네. 무려 3만 8천 명 정도가 일자리가 네. 창출이 돼서 현재 작년, 재작년, 작년부터 피크로 들어왔고 올해가 마지막 피크거든요. 네.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그라시움, 자이 뭐 이런 아파트 아르테온 가격이 많이 올랐고 새 아파트이다 보니까 편의시설 잘 돼 있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네. 일단 두 개를 팔아서 네. 자이에 올 수 있다면 무조건 오시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시청자님이 뭘 노력하냐면 아파트가 하나 있는 분들은요. 네. 아파트를 다 여기다 깔고 돈 넣어놓지 마시고요. 네. 아파트를 사가지고 있는 분이 대출을 받으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투자 자금 다시 회수하니까. 네. 아파트 잔금을 할 때 잔금 대출을 받으셔서 네. 이자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은요. 네. 서울의 용산 같은 데다가 하나 네. 재개발 뭐 여기 용문동 같은 데 있거든요. 아직 시작 안 한데 구역 지정된 데는 되게 비싼데 네. 용문동 같이 이제 곧 5월이 되면 이 사람들을 역세권 도심 복합 개발하는 이런 법들이 생겨가지고 할 만한 데 있잖아요. 네. 이런 용산에다가 대출 하나 받아가지고 쌀 때 네. 종로에다가만 사과나무 심지 말고요. 네. 이제는 용산 시대니까 용산에다가 사과나무 하나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셨죠? 네. 네. 자, 두 개 다 팔 수 있으면 무조건 매각하시고 자이 네. 사시고 자이 살 때 돈 여기다가 다 몰빵하지 마시고 대출을 받아서 용산에다가 사과나무 재개발 사과나무 하나 심어두면은요 네. 노후 대책도 될 거고 엄청 편안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뭐예요? 재미있는 거 몰라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돈 버는 게 최고 재밌어요.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네. 그 다음 재밌는 게 뭐예요? 돈 쓰는 게 재밌어요. 돈 쓰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죽을 때까지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한번 가족들하고 상의하시고요. 네. 네. 답 안 나오면 온 가족 모시고 네. 세미나도 오셔도 되고 상담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생각하셨던 방향 그대로 두 채 모두 정리하고 서울로 들어오는 것, 보셨던 아파트로 이주 무조건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매수에만 머물지 말고 역시 투자도 함께 해야 한다. 이 재개발 지역 하나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목동이에요. 네. 목동 우성 2차 네. 매수해도 될까요? 궁금해서요. 아, 이거 거주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도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살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네, 집인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자가 거주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전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내 집 마련을 해볼까 보신 아파트가 목동 우성 2차 아파트인데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한번 향후 전망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목동이라는 지역은 잘 선택한 것 같은데 네. 목동 우성 2차가 어디에 있죠? 구청 있는데요. 구청이 있는데요. 예, 양천구청이 있는데 예.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어요. 지금 구청. 어디 쪽이죠? 무슨 역 쪽이죠? 무슨 역 쪽이에요? 예? 아, 양천구청역 있는데요. 네. 네. 목동 14단지. 아, 목동 우성 2차. 네. 아, 그 많은 곳 중에서 돈이 여기만 맞아요? 네. 여기가 양천구청역 여기 그 철도 기지 있잖아요. 네. 얘 언제 이전할 것 같아요? 예? 들어봤어요? 부동산에 가서 설명을? 아니요. 지금 양천 아파트 이쪽에 임대 아파트가 많거든요. 네. 갈산공원 여기 이 공원이 좋기는 한데 얘들의 학군이 갈산초등학교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군 선호도가 이게 좀 낮아가지고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낮아요. 그죠? 네, 맞아요. 항상 그대로더라고요. 예, 항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까 주거의 목적이면은 저는 권하는데 예. 투자의 목적 실현하기에는 좀 가슴이 늘 메어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남편의 직장 위치는 어디시죠? 부평이요. 부평. 예. 여기서 다니면 좋네요. 우리 시청자님의 직장 위치는요? 목동이요. 목동. 예. 아, 여기를 해야 되네. 그죠? 가격이 좀 더 오르면 좋은데 예. 여기는 돈 이거밖에 안 맞으니까 이거 한 거고 네. 살기는 좋죠. 구청역 가깝고 학군 아이들은 다 키웠으니까 학군은 필요 없지만 돈을 벌려면 학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목동 맞아요. 신시가지는 너무 비싸고 네. 힐스테이트도 너무 비싸고 예. 그러면 직장 위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일단 주거용으로 사시고요. 예. 돈을 또 벌어야 되잖아요. 주거도 하지만 돈도 벌어야 되죠. 네. 여기 살 때 대출을 받으세요. 예.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돈 버는 자리 향후에 여기서 주거를 하다가 아파트 되면은 돈 많이 벌죠. 목동. 그렇죠. 예. 목동 구시가지가 지금 그동안 노후도가 안 맞아 가지고 노후도가 그동안 여기 이 목동 구시가지 아세요? 염창역 있는데 네, 알아요. 여기가 이제 목동 신시가지. 네. 신시가지 끄트머리에 여기 이 우성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들어올라요. 메인 학구는 여기죠. 네. 그 염창역 9호선이죠. 네. 9호선 옆에 아파트 만들어지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대출을 한 1억이나 1억 2천 받으셔가지고 예. 목 이동 쪽에 네. 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여기가 노후도가 53%에 도달을 했어요. 예. 노후도가 50%가 넘으면은요 네. 모아타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모아타운으로 아파트 한 30평짜리 지으면 얼마 네. 정도 갈 것 같아요, 이 동네가? 한 20억 갈 것 같은데. 그쵸? 20억은 훌쩍 넘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억짜리 이런 거 빌라 사셔가지고 전세 2억 끼고 사셔가지고 아. 돈도 버는 걸 연구하셔야 돼. 항상 네. 아파트가 하나 사놓으면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아요. 내 주거의 목적, 내가 주거가 편안하면, 그죠? 네. 그러면 이 아파트 하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될 때 이렇게
재개발하는 것들을 하나 사셔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뀌면은 돈 많이 버니까 요런 거 하나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여기 살다가 한 7, 8년 있다가 아파트 두면 염창역으로 이사 가면 더 좋겠죠. 그렇죠. 더 좋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두 분이 부부가 돈이 둘을 벌기 때문에 돈 벌 때 투자해야지 돈 안 벌 때 투자하면 돈이 없을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투자를 못 하거든요. 네. 두 분이 경제 활동할 때 병행 투자하세요. 그래서 주거 따로 투자 따로.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재개발 투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자랑이에요. 안 해본 자랑. 그건 비자랑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부자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부자 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자 습관의 시작은 투자 습관이 중요해요. 오늘 전화 잘 주셨고 오늘부터 투자 습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목 이동 여기 위치는 간단해요. 염창역에서 나오면 바로 3번 출구 있어. 3번 출구. 또 염창역 가라면 염창역. 염창동 가지 말고 구시가지. 역 주변은 하지 마세요. 역 주변. 역 주변은 돈 버는 사람이 다 반대니까 염창역 3번 출구 나오면은 여기 공영 주차장 있는 데 있거든요. 네, 양화초등학교 사이. 네. 예, 여기 돈이 조금 부족하면 아직 지금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여기 B라고 할게요. A, B 지역에 하나 사두시면요. 내 느낌인데 2년 안에 기쁜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예, 남편하고 그럼 상의하셔가지고 우성 아파트는 사요 그냥? 지금 살 때가 그 돈이 그거밖에 안 만드신다면서 네. 잠 잘 자고 편한 것도 엄청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요거 샀는데 남들 3억 오를 때 나 1억도 안 오를 1억 정도 모으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2억 부족한 부분을 여기 목동 재개발해서 돈을 벌으시라는 거예요. 네. 예, 남편하고 상의하시고 남편께서 대부분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은 여성 주도의 시장인데 네. 남자들은 늘 고집도 세고 똥꼬집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를 모시고 오면 같은 남자끼리 대화하면 좀 대화가 되거든. 네. 내가 잘 설득해 드릴게. 네. 네, 그래서 살면서 돈 버는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 우선은 주거 목적으로만 매수하는 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또 다른 투자 계획도 함께 공부해 보시고요. 언제든 더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예, 고덕동에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지 주변에 있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많이 딴 데보다는 많이 안 올라서 이걸 이걸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지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다른 네. 고덕동의 아파트보다는 좀 더디게 오르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거주도 여기 좀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전세를 줬어요. 그럼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데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매도해야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중간에 사셨어요? 조합원 때부터 사셨어요? 저는 조합 때부터 갖고 있어요. 아유, 그러면 지긋지긋하겠어요. 예, 근데 딴 데보다는 이게 별로 많이 안 오르네요. 예, 이 고래일이 아마 내가 생각에 조합원 분야가 더 높지 않았나. 예, 많이 높아요. 예, 여기가 분쟁이 좀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우리 조합원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본 사례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싸우지 않으면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이 고래일이에요. 고래일은 가격이 앞으로 결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가격은 오르겠지만 매각하라. 아, 지금 왜 가격은 오르는데 왜 매각하라 하냐?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기 이 고덕 비즈밸리 때문에 벌써 고덕 그라시움도
20억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네. 얘들이 새 아파트가 없었더라면 고래일이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얘가 가격이 덜 오르는 이유가 배재고라든가 명일중학교 학구는 형성돼 있는데 무언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 좀 덜해요. 가격을 상승시키려면은요, 고덕 아이파크와 이 고래혈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에 있는 빌라촌이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가격이 올라요. 그때까지는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같은 초등학교를 공유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걸? 네네. 예. 본인도 그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가격은 오르는데 천천히 오르다가 나중에 오르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지금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버는 곳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몇 주택자세요? 네? 몇 주택자세요? 주택이 몇 몇 평이냐고요? 개시냐고요? 예? 주택이 몇 개시냐고? 3,500가구예요. 아, 제가 갖고 있는 주택이요? 예. 보유가 하나입니다, 저는. 요거 하나예요. 네네. 그러면 비과세겠네요. 입주를 안 해가지고 제가 거주를 안 해서 예.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럼 전세를 놓고 계세요? 네네네. 전세 몇 년 놓으셨어요? 계속 전세 났습니다. 전세 가격을 매년 몇 올릴 때면 몇 프로 올렸어요? 올리지도 못했죠. 그렇게 많이 뭐 그러면 예. 지금 방송 시간이 짧아서 그러는데 상생 임대인 주택이 돼가지고 예. 거주 안 해도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된 것 같아요. 아. 이해 가셨어요? 네. 매각을 하고 예.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예. 응봉 대림. 응봉 대리면? 대림 1차만이에요. 응봉이요? 응봉 동포 응봉. 예. 대리. 아니면 응봉 현대. 이름이 금호 현대라고도 부르는데 요 예.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각하셔가지고 한번 아. 갈아타세요. 어차피 시청자님은 여기 이 동네 안 사는 모양인데 예. 안 살 때는 과감하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대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못하면요, 이거 팔고 돈 벌 때가 수천지가 있으니까 팔고 나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예. 응봉 대림이나 응봉 현대요? 응봉 대림 1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1차. 그거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방송 보셨어요? 한 3년 정도 뵀던 것 같아요. 팬이라면서 3년밖에 안 보셨어요? 3년 동안 제가 말한 대로 부동산이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많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가 상담을 신청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주는 메시지대로 갈 거니까 네.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일이 돈 버는 일이에요. 선생님 죄송한데 분당은 어떠세요? 분당 예. 언급을 안 할게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제가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아, 네. 자, 시범지구 선도지역 선택됐잖아요. 네. 네. 매도자한테 좋은 거지 매수자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네. 말을 이해하시고 지금은 서울 투자할 텐데 왜 분당을 물어봐요. 지금 투자할 시기가 있는데. 아, 네. 지금 물어보시는 선생님은 하수 알았죠? 네. 상수가 되려면 응봉대림 그거 보셔야 돼요. 대림 1차. 예. 늘 건강하시고요. 네, 보유하시는 아파트 생각하셨던 대로 매각한 후에 조금 더 안쪽으로 응봉동의 아파트 2개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투자 계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거거든요. 아직 고민 남아 있으시거나 또 다음 주 토요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